동물농장에서 쫓겨났던 스노볼, 다들 기억하시나요?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가 독재자 나폴레옹이 죽은 농장에 돌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쫙 빼입은 양복 차림으로 나타난 낯선 돼지 한 마리. 그는 동물들 앞에서 겉옷을 벗어던지며 외칩니다. 나를 보시오! 그의 등에 남겨진 선명한 총알 자국과 화상 흉터. 네, 바로 외양간 전투의 영웅이자 사라졌던 혁명가 스노볼이 돌아온 겁니다. 과연 스노볼이 돌아온 동물농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자본주의 동물농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농장의 옛 지도자들은 하나씩 세상을 떠납니다. 나폴레옹은 그는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농장에서는 거대한 장례식이 열립니다. 돼지들은 그를 모든 동물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농장 한가운데에는 높이 12피트의 청동 동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동상 뒤 벽에는 단 하나의 계명이 남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어느 정도 평등하다. 시간이 더 흐르자 또 다른 지도자 스퀼러도 세상을 떠납니다. 스퀼러는 너무 살이 쪄 네 발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거대한 상자에 담겨 묻힙니다. 장례식에서 돼지들은 말합니다. 스퀼러가 평생 농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몇몇 동물들은 야유를 보냅니다. 이제 농장의 권력은 돼지 미니머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돼지 핑크아이가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핑크아이는 예전부터 나폴레옹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확인하던 돼지였습니다. 어느 날 스노볼이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놀라서 서로 옹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스노볼은 천천히 양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을 보여줍니다. 몸에는 총알 자국과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노볼은 말합니다. 자신이 동물농장을 위해 싸운 진짜 영웅이라고 말입니다. 미니머스는 눈물을 흘리며 스노볼을 맞이합니다. 동물들도 그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스노볼이 돌아오자 농장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일요회의가 부활합니다. 동물들이 모여 농장의 일을 함께 토론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스노볼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농장의 지도자는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크게 환호합니다. 투표 결과 미니머스는 계속 지도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스노볼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동물들은 오래된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이 땅의 짐승들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동물들은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농장의 이름이 다시 동물농장으로 바뀝니다. 나폴레옹의 동상과 초상화도 철거됩니다. 그 자리에 말 복서의 초상화가 걸립니다. 늙은 당나귀 벤자민은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초상화 옆에 있던 나폴레옹 창가도 다른 시로 바뀝니다. 제목은 모든 동물은 파이를 먹는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이 등장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무엇이 될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스노볼은 또 하나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동물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 중심에는 쌍둥이 풍차가 있었습니다. 스노볼과 염소 토머스는 새로운 풍차 계획을 설명합니다. 풍차가 완성되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생기면 온수와 냉난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동물들은 이 계획에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농장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물농장 주변에는 이웃 농장이 있습니다. 폭스우드, 핀치필드, 그리고 삼림지대입니다. 이 농장들은 하나의 개울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싸우지는 못하지만 긴장 한태는 계속됩니다. 이 지역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숲에 사는 비버들입니다. 인간 농장들은 수로를 넓히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비버들의 집이 계속 파괴됩니다. 비버들의 지도자 다이소는 인간들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물농장의 사상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동물은 파이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결국 다이소는 동물농장과 협력합니다. 인간 농장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비버들은 인간 농장에 침입해 곡식 창고를 파괴합니다. 농장 주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핀치필드 농장에서 도망친 개 필먼트가 동물농장으로 옵니다. 그는 심하게 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염소 토머스가 그를 치료합니다. 회복한 필먼트는 동물농장을 보고 놀랍니다. 평등과 교육이 있는 농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농장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풍차가 완성됩니다. 전기가 공급됩니다. 온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들은 스노볼을 영웅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도 점점 커집니다. 스노볼은 인간 농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합병하자고 주장합니다. 미니머스는 그 계획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스노볼의 말에 더 열광합니다. 결국 미니머스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풍차가 돌아가면서 농장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이상한 변화도 생깁니다. 농장 곳곳에 맥주 캔과 피자 상자가 쌓입니다. 돼지들은 이것을 문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스노볼은 새로운 사업도 시작합니다. 농장을 거대한 동물 장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장터에서 쇼와 놀이기구를 열어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탉들의 달걀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암탉들은 반발합니다. 자신들의 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탉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달걀을 깨트리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스노볼은 폭력 대신 음식을 주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반란은 곧 끝납니다. 하지만 농장 내부에서는 부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돼지 미니머스가 개들을 데리고 스노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공격은 실패합니다. 개들이 독이 든 고기를 먹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노볼은 미니머스를 처형합니다. 하지만 농장신문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니머스가 은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스노볼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농장은 또다시 변합니다. 어느 날 농장에 거대한 동물 장터가 열립니다. 놀이기구가 세워지고 쇼가 시작됩니다. 농장은 거대한 테마파크처럼 변합니다. 돼지들은 인간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편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일은 늘어나지만 먹을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개 필먼트가 갑자기 배신자로 몰립니다. 그는 가족이 위협을 받자 풍차 설계도를 인간 농장에 넘겼습니다. 결국 필먼트는 모든 비난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무렵 숲속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돼지 농장에 쌍둥이 풍차가 생겼대. 많은 동물들이 그 농장을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숲에 남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작고 약한 동물들입니다. 그때 까마귀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 숲은 다시 거대한 연못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버들은 인간이 남긴 다이너마이트를 모읍니다. 그리고 몇몇 비버는 학생으로 위장해 돼지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화요일 아침, 동물 장터에서 참극이 시작됩니다. 숲의 동물들이 몸에 기름을 뒤집어 쓴 채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관람차가 무너지며 풍차를 덮칩니다. 농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또 다른 폭탄이 토머스 타워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벤자민의 가족, 에메랄드와 킵이 있습니다. 그때 당나귀 벤자민이 달려갑니다. 평생 냉소적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행동합니다. 벤자민은 몸을 던져 폭발을 막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한 동물들이 이주민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농장은 폭력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스노볼이 확성기를 들고 외칩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쌍둥이 풍차 학살. 그리고 그는 복수를 선언합니다. 동물들은 외칩니다. 비버를 죽여라. 그리고 농장은 또 다른 전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 9월 10일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주 만에 쓰여졌습니다. 원래 제목은 스노우볼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방금 우리가 본 이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동물 농장의 모습, 사실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놓은 것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충격적인 복선, 쌍둥이 풍차의 정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농장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풍차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장면,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9.11 테러입니다. 이 소설 스노볼의 찬스는 테러 사건 직후 조지 오웰의 원작을 빌려 현대사회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가면을 벗긴 캐릭터들의 진짜 정체. 스노볼, 혁명가에서 CEO로, 원작에선 억울한 영웅이었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그는 농장을 테마파크로 만들고 이윤을 뽑아내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리더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결국 돼지들만 배부른 세상을 만들었죠. 비버들의 리더 다이소, 인간 세상을 증오하며 폭탄 테러를 주도하는 그는 당시 테러의 배후였던 오사마 빈라덴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숲속 동물들이 쌍둥이 풍차를 보고 동물농장으로 이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가는 현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 온 동물들은 농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가장 아래 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농장이 처질수록 도시는 매연으로 살기 어려워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근하는 동물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쌍둥이 풍차가 폭발한 뒤 이민 온 동물들을 공격하는 광기가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9.11 이후 미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이슬람권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체포, 그리고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 풍자 같죠? 하지만 이 작품에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남의 옷을 입은 어색함입니다. 조지 오웰이 만든 캐릭터들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원래 캐릭터의 성격과 현대적인 설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에게 꽉 끼는 양복을 입혀놓은 것처럼 이야기 전개가 가끔 삐걱거리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너무 빠른 속도가 독이게 했습니다. 9.11 테러 직후 몇 주 만에 급하게 쓰여진 작품이라 이야기의 구조가 충분히 다듬어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깊이 고민했다면 훨씬 탄탄한 명작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셋째, 진짜 독창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만약 이 작품이 조지 오웰의 원작을 빌리는 대신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국제정치의 복잡한 실상을 아예 새로운 세계관과 캐릭터로 그려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동물농장의 아류작이 아닌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마스터피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